가장 쓸데없는 질문 속에 가장 날카로운 철학이 있다. 안녕하세요. 사서 K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맹랑하고 엉뚱하며 좀 외람된 질문 30개와 함께 질문이 질문을 부르도록 유도하는 김가원님의 뜻밖의 질문들이라는 책입니다. 책은 너무 쉬웠습니다. 그리고 여백이 참 많았죠. 하지만 그 여백을 독자 본인의 생각으로 채운다면 읽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리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질문을 생각해 보느라 생각보다 완독에 시간이 좀 걸린 책이기도 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난 후 우리들은 어느샌가 그리고 언제부턴가 질문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었죠.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왜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을 별종 혹은 불편러로 생각하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김가원님은 이러한 당연함에 대해서 파장을 일으키는 그러한 책을 써냈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는 그러한 책을 말이죠. 작가님의 책 소개글에 따르면 오래되었다는 질문만으로 진리로 여겨지는 믿음들, 속세의 편의에 따라 규정된 관계의 틀, 전통이라는 권위에 의지하는 연설 등을 의심해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기반으로 작가님은 30개의 질문을 펼쳐놓는데요. 어쩌면 당황스러운 질문들 속에서 우리 독자들도 그 당연함을 깨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당연함에 갇혀있는 질문들이기에 당황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를 통해서 뻔하고 익숙했던 일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책의 말미에 작가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없이 궁금해하는 것, 그것이 철학이다. 철학은 궁금증을 밝히려는 학문이다. 학문에는 과학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학과 철학은 다르다. 과학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철학은 오히려 궁금증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하나의 답을 찾고자 한다면 당신은 과학을 해야 할 것이다. 철학에는 답이 없다. 다만 답을 찾으러 가는 다양한 여정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이죠. 답이 없고 오히려 답을 찾으러 가는 다양한 여정이 있을 뿐이라는 마지막 구절이 참 와닿았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과 함께 제가 적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 2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 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날씨가 춥다면 내가 추운 것인가? 아니면 날씨가 추운 것인가? 였습니다. 여러분의 답은 어떻게 나오시나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춥다는 감각을 느끼는 건 사람마다 다르기에 날씨의 추움은 해석은 개인에 따라 주관적이다. 따라서 내가 추운 것이고 결론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추운 것인가와 춥다고 느끼는 것인가의 차이는 해석하기 어렵다. 뭔가 답을 내놓고도 이게 무슨 답변인가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뭐 어차피 답변은 제 거니까요. 자, 이어서 2번째 질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콜라캔은 가까이 있어서 크게 보이는가? 크게 보여서 가까이 있는 것인가? 거리감을 인식하는 차이가 주된 포인트다. 무엇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아니면 계란이 먼저인가? 가까이 있다면 크게 보이지만 크게 보인다고 모두가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큰 것이라면 멀리 있어도 크게 보인다. 결국 중요한 건 크다고 느끼는 나의 감각이다. 네. 저의 생각도 물론 모순이 있고 결함이 있겠지만 이렇게 질문 하나하나마다 본인의 생각을 추출해보는 경험도 새로웠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이 책은 김가원님의 책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독자 스스로의 책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제 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책 속에서 인상 깊었던 작가님의 대답과 생각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울고 있다. 당신은 묻는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친구는 말한다.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아, 진짜? 당신은 잠시 말이 없다.
당신은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친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드는가? 아버지를 떠올리고 그때의 슬픔을 떠올린다. 친구는 마음이 어떨 것 같은가? 굉장히 슬플 것이다. 당신은 친구에게 말한다. 네 마음 나도 알아. 힘들지? 정말 친구의 마음을 아는가? 아는 것은 당신의 슬픔이 아닌가? 당신은 친구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공감하는 것인가? 당신은 친구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린다. 그리고 슬프다. 그 슬픔은 친구를 거쳐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나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며 다시 되돌아온 감정일 뿐이다.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일지는 영원히 알 수 없다. 어쩌면 공감은 착각일지도 모른다. 텔레비전에서 연말 시상식을 하고 있다. 아름답고 멋진 배우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등장한다. 특히 여배우들의 의상에 눈길이 간다. 어떤 의상이 가장 섹시한가? 몸에 달라붙으면서 흘러내리는 드레스를 보며 당신은 섹시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출이 있지 않다. 노출이 있는 옷이 더 섹시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노출이 하나도 없는 드레스가 왜 더 섹시한가? 궁금해서일까? 결국 가려져 있다는 것은 내 시선이 그 뒤에 가려진 대상에 닿지 못함을 의미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닿을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더욱 욕망하게 된다. 아침부터 너무 힘들다. 어제부터 몸살이 났나 싶었는데 오늘은 꼼짝하지도 못할 만큼 아프다. 하지만 출근을 해야 하기에 당신은 나갈 채비를 하고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니 얼굴에 짜증이 가득하다. 그러던 중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 멈췄고 그녀가 탔다. 평소에도 인사성이 밝았던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부시게 웃으면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말할 힘도 없었던 당신은 순간 짜증스러운 얼굴을 펴고 있는 힘껏 미소를 지으며 인사에 답했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힘들고 짜증나지 않았는가? 왜 굳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였는가? 인사에 답하지 않으면 그녀가 상처받을 것 같았다. 왜 그녀의 마음을 신경 쓰는가? 내가 그녀의 입장이라면 상대가 찌푸린 얼굴로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녀의 마음을 고려하여 행동한 것인가? 배려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 내가 행동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고려하여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다. 일상 속에서 당연함을 잠시 잊고 궁금함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상은 당연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흘러갑니다. 그 당연하다는 것은 결국 지금 내 생각에 당연한 것이니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서 K의 책 소개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서 K가 매주 들려드리는 다양한 책들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